10월 4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는 2019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시흥대로와 시흥행궁 일대에서 개최합니다. 총 인원 254명, 말 40필이 동원되는 이번 시흥행궁 행차는 주민 주도의 행사 준비와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조맞이 행사, 정조의 교서 선포, 격쟁 상황극 등을 연출하고 부대 행사장에서는 조선 전시관과 무기 전시관, 시흥행궁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독산동 우시장에서 열릴 도시재생축제 독산풍류가 보류될 전망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할 예정이었던 우시장 축제는 오는 10월 18일, 19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산 우시장 협의체에서는 이번 전국을 휩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이번 축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협의체 측은 날짜를 조정하는 등 자세한 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행사가 빗속을 뚫고 금천군의 두 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0월 2일 오후 4시엔 가산 W센터 광장에서 이색 봉송이 열렸고 5시부터는 세븐일레븐 금천 독산점에서 금천구청까지 성화봉송 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들로 구성된 금천구 주민들이 둘씩 짝을 지어 200m씩 2km를 뛰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금천구 주민들이 주자를 응원했으며 성화가 도착한 후 열린 안치식에서는 유성은 금천구청장과 김춘식 금천구체육회 부회장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금천구지회 이완범 대표와 금천구의회 유명기 의장이 짝을 지어 성화를 점화했습니다. 한편 가산동에서 진행된 이색 봉송에서는 우천으로 공연 관람 관객이 거의 없었고 봉송은 우천으로 중단돼 참여자가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산동에 지속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한라는 지난 9월 30일 가산동 549-1번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연면적 74,824.97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19층, 지식산업센터 362실, 업무시설 39실, 근린생활시설 59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계약금은 915억 4,310만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 걸립니다. 한편 지난 9월 19일에는 대보건설이 가산동 535-7회 3필지에 완공한 지벨리 하우스 디 어반에서는 현재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건물은 오피스텔 594실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오피스텔 각 실 면적은 1, 2인 가구에 특화된 19에서 39제곱미터까지 5개 종류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대보건설은 올해 초에는 가산동의 지하 4층, 지상 15층 한 개동 356개실 규모의 하우스 디 더 스카이밸리 가산 2차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금천구가 철거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의 표준 양식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해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이번에 마련된 표준 양식에는 공사 개요, 건축물 철거 공사 계획, 환경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10월 1일부터 철거 멸실 신고 시 반영되고 표준 양식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일동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주민 놀터 공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시흥일동 상하빌딩에서 마련한 마을 사랑방은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취미 생활을 위해 서예, 캘리그라피, 칠보공예, 플라워 아트, 가죽공예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흥일동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대관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일동 주민자치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결식 아동을 돕는 자선 공연인 제6회 금천구 동아리연합 나눔 콘서트가 열립니다.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금천문화원이 주최하고 밴드연합 나도 직밴이다, 드림뮤직 아카데미가 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밴드, 통기타, 색소폰, 난타, 스포츠 댄스 등으로 구성된 총 8팀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10월 12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대명 여울빛거리 시장 내 리메인 시티 광장에서 열리므로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회 금천 금연유공자 표창 및 금연교육이 열립니다. 금천구 보건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0월 30일 수요일 2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건강체험 부스, 금연 관련 사진전, 금연선서, 금연표창, 마술 및 홀로그램으로 알아보는 금연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선물 및 행운권 추첨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개, 고양이로 접종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 금천구 관내 동물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시술료는 마리당 5,000원으로 소유주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위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2019 도시건축 비엔날레 도시정 가운데 하나인 평양 다반사전의 부대 행사로 평양의 미, 식, 멋, 흥을 주제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조선상회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조선상회 토크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와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양의 일상에 대해 듣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총 5차례에 걸쳐 열리며 지난 9월 2회에 이어 오는 10월 8일과 10월 22일, 11월 5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서울시 재생정책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철 농산물로 만드는 가을 약선 음식을 주제로 무료 요리교실을 엽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좌는 이명 약선요리 연구가가 약선 음식 이해교육, 약선밥, 갈근 편육조림, 맹문동 콩자반, 삼채 어채 무침, 약선전, 쇠비름 겉절이, 초석잠 피클, 사군자차 만들기를 강의하고 시연교육과 시식체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좌 신청은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권익구제 사례를 담은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 9월 30일 발간했습니다. 서울시는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 허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의 사건 재결에는 주부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인 시민들에게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실시 중입니다. 서울시는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행정업무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2020년도 창의 어린이 놀이터 최종 대상지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민 공모에는 총 69건에 460명이 참여하여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심사를 통해 최종 21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최종 선정된 21개소는 2019년 10월부터 공모 제안자와 이용 시민으로 구성된 놀이터 시민운영협의체가 디자인 및 설계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창의 어린이 놀이터로 재조성됩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시설물 위주의 놀이터를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로 재조성하는 창의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0년 놀이터 조성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아동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구로, 금천, 영등포, 서울 남부 세 구에 다문화 학생이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 다문화 및 세계 시민 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다원센터를 지난 10월 2일 서울 영림초등학교에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다원은 다문화 교육에서 더 나아가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어울리고 체험하며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원센터에서는 서울 남부교육지원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부터 다문화 체험교육, 문화예술 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중도 입국 학생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김진숙, 박세솜, 한영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초대석에서는 다음 웹툰 작가 황짠느 작가님을 모시고 최근 시즌 1을 마무리한 인기 웹툰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의 뒷이야기와 작가님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산동에 거주하시면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황짠느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2015년 데뷔하신 황 작가님은 동거 중인 고양이와 일상을 그린 고양이 뚜껑을 피키캐스트에 연재하시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백 작가님과 함께 제작한 인기 다음 웹툰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의 시즌1을 마무리하시고 시즌2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록고라는 가상의 학교를 배경으로 한 심리 스릴러 웹툰인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는 한 번 시작하면 마지막 화까지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치밀한 심리 묘사와 강한 흡입력을 가진 작품이라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요. 오늘 작가님 모시고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의 제작 과정의 배경과 뒷이야기는 물론 작가님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다음 웹툰에서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라는 그 작품에서 저는 그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황짠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가 인기리에 이제 시즌 1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 휴재 한지 한 2달가량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저는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고 이제 그동안 못 만났던 지인들과의 모임도 좀 가지면서 좀 여유 있게 보냈고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10월에 다시 시즌 2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이브 원고를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세이브 원고는 몇 화 정도 되나요? 보통.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일단 그 1화가 오픈되면서 이제 네. 유료분이 한 3, 4편 정도 이제 올라갈 것 같고요. 네네네. 나머지는 이제 좀 뭔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조금 더 이제 비축해두는 식으로. 서너 편이 기본으로 하고 이제 좀 더 몇 네네. 편 정도 돼서. 사실 이제 그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가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이제 심리 분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시게 됐나요? 이제 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또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그림 담당이고 스토리 작가로 계신 이백 작가님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제가 따로 대표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이게 저희가 사실 예전에 같이 회사를 다녔었어요. 입사 동기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같은 팀에서 주로 이제 기업 SNS 담당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SNS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 대나무 숲이라는 소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루머, 네. 뒷담화 같은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들 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는데 대나무 숲이라는 게 또 핫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재를 캐치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스토리랑 부합을 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익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평소에 이제 황 작가님이 그 가짜 뉴스를 보시면서 뭔가 이건 좀 너무 아니다 싶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SNS를 하다 보면 네.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심각하다. 근데 거기 그런 글의 댓글을 보면 네네. 사람들이 다 믿고 댓글창이 있죠. 정말 난리가 그쵸. 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인기작을 하시면서 좀 부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은 인기작이라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이 몇백 개가 이렇게 몇천 개가 이렇게 달리는데 아니, 네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보통 스릴러물이라고 하면 좀 반전 요소가 강하기도 하고 이제 심리 묘사를 엄청나게 집중해서 들고 파야 하는 장르적 특성이 있다 그쵸, 보니까 네. 이게 스토리 구성을 엄청 치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독자님들이 보는 데 있어서 스토리가 좀 빈틈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확실히 있고요.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스토리 작가님의 그런 압박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시고 머리를- 그림 작가로서 그림 그리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항상 힘들긴 한데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도 모르게 좀 캐릭터들 표정을 많이 따라하게 돼요. 아,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쵸. 놀침하잖아요. 놀라고, 네. 애들 맨날 놀라고 네, 눈도 당황하고. 엄청 커지고 네, 상처받고. 네, 찡그리고 음, 점점 미간에 주름이 엄청 좀 생기는 느낌? 좀 눈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아, 부릅뜨면서 그리거든요. 애들 놀랄 때마다. 감정을 굉장히 이제 공감하면서 그리시게 되는군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걸. 그런 상황들 때마다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실 것 같은데 그런 스트레스 좀 해소하시는 방법 그런 게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일을 안 하는 일을 안 하고 쉬시는 거, 휴식을. 네, 휴식을 이제 충분히 취해야 하는데 네네. 제가 그렇게 손이 빠른 편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세이브 원고를 쌓아놓고 시작을 했는데도 시즌 1에서 쌓아놓고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엄청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척척 뽑아내면서 아, 라이브로 이제 연재를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는 정말 시간도 없고 막 너무 몸도 피곤하고 했는데 그럴 때 저는 하루 그냥 나를 잡아서 좀 이 집 밖으로 아, 무조건 나가야겠다. 아, 그렇군요. 그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제일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면서 보시면 네네. 그런 어떤 내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되게 논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네. 과정에서 이제 혼자 하신 게 아니라 같이 하시잖아요. 좀 네네. 뭐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갈등까지는 없고요. 네네.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님이 뽑아오시는 스토리나 그런 캐릭터성에 제가 이제 살을 보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보통은 이제 스토리 작가님이 워낙에 또 훌륭하게 뽑아오시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스토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돌은 사실 없었어요. 스토리상에서는. 아, 이제 그림으로 넘어가면 아, 스토리 작가님이 이제 이 부분은 어떻고 저쩌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수정이 조금 필요하다.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계속 주고 받으시면서 네. 결과물이니까 어쨌든 그림 그쵸, 같은 그쵸. 경우는 그렇게 되군요. 이제 그러면은 그 이제 시즌 2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살짝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살짝 스포까진 아니지만 살짝 네. 말씀을 드리자면 시즌 1에서 되게 다사다난했어요. 그럼요. 아이들도 사고를 좀 당하고 네, 시즌 2도 아마 몇 명이 네, 2명 이상 네, 네.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쵸. 마지막 장면이 징하는 부분이었던 게 아주 그 아이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한간에는 너무 고등학생 친구들을 괴롭히는 게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황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아까도 그림 그려서 마음이 되게 네. 공감도 힘드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황 작가님의 어떤 느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 이 작품이 어떤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일단은 저희가 그 SNS 뭐 가짜 뉴스 이런 소재를 잡아서 하고 있긴 한데 여기에는 이제 필연적으로 그 배경이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교 폭력 같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작품에 녹여내고 있는지 좀 이제 독자님들께서는 반응을 굉장히 좋게 해주시는데
그 부분은 항상 좀 고려하면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하고 싶긴 한데 사실 저희가 졸업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네. 학생들의 그런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캐치하는 부분이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아. 주변에 아는 이제 어린 학생분들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런 약간 SNS 저희도 이제 SNS를 즐겨 하진 않지만 서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담아내고자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질문에 맞는 답변이 네네. 맞나? 그냥 그런 사실 이제 의미가 저도 생각하셨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려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좋습니다. 그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작품으로 네. 그 얘기를 넘어가자면 이제 작가님의 이제 데뷔작 고양이 뚜껑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꺽님의 요즘 그만 어떤가요? 제가 고양이 뚜껑으로 데뷔를 한 게 2015년이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 저희 껑이가 10살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14살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을 원래 나이가 칠순을 좀 넘기신 있으셨군요. 네. 어르신이시거든요. 네네네. 지금 극진히 잘 모시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행이네요. 건강하시고요. 만수무강. 네, 아픈 것 없이 다행이네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되게 그 뚜껑 씨를 엄청 뚜껑님을 굉장히 예쁘게 봐주셨던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뚜껑님 고양이 관심- 네네네네. 뚜껑에서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저는 1화? 1화. 네. 1화에서 이제 고양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뻔한 설정이긴 하잖아요. 그런 웹툰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고양이가 말을 하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저랑 실제로 함께 하고 있는 고양이의 첫 등장 씬이라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동기는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비디오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만화를 많이 보면서 네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백 작가님하고 입사 동기잖아요. 그분도 이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 촉이 딱 온 거죠. 얘는 찐이다. 그래서 그런 만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네. 이제 농담식으로 우리 같이 웹툰이나 해볼까요? 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떻게 또 추진력을 얻어서 같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웹툰을 준비하게 됐어요. 와, 엄청 다이나믹한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원래 네. 회사에서 네. 도피하듯이 도피하듯이. 네, 일이 좀 힘들었어서 아, 결과적으로는 잘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작품이 너무 많은 되게 네 어떤 좀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의 어떤 사실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나무 숲 이외에도 다뤄보고 싶으신 어떤 주제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스릴러를 그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려움이 많다고 느껴져서 네네. 이게 약간 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어둡고 음침한 내용, 애들 맨날 놀래고 막 이러니까. 뭐 이런 표정. 네, 그게 힘든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밝은 걸로 해보고 싶기도 하고 소재가 네네. 제가 먹고 이렇게 마시고 하는 네네.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 좀 먹방 쪽으로 소재를 잡아서 거기에 어떤 장르적 특성을 좀 입혀가지고 네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독산동 맛집의 이제 킬러시라고 엄청나게 많은 맛집들을 잘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 근데 제가 아는 거는 기자님께서도 네네. 웬만한 맛집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오래 살았어요, 동네에. 네네. 그래서
모르는 곳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만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동네에 괜찮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독산동 최고. 좀 이렇게 애정하시는 곳이 있다면은 밥집이요, 술집이요? 둘 다요. 저는 애정하는 곳 좀 많아서 이게 상호명을 언급해도 괜찮은? 네,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네, 많이 나와요. 네, 네. 아, 뭐 아니면 뭐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우면 어느 위치쯤에 있는 그거 뭐 이 작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되고. 저희가 전에 함께 갔던 네. 그 코야 땡땡이라는 네. 너무 대놓고 네, 다 알겠는데요. 네. 그곳 굉장히 맛있고 네. 즐겨가는 곳이고요. 또 뭐 리온즈 땡이라는 그 펍도 저희 같이 함께 갔던 네네. 그 펍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입니다. 추천. 그 보통 이제 독산 홈플러스 근처에 다 밀집되어 밀집되어 있어요. 있죠. 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자분들, 주민분들, 독자분들 그리고 또 혹은 아니면 이제 미래 웹툰을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독자님들께 이제 대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고 좋은 댓글 반응 이런 거 보면서 항상 좀 이렇게 뭉클해 하거든요. 댓글 굉장히 정독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덕분에 힘내서 되게 열심히 작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 기대하시는 거에 어긋나지 않게 작품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이니까 네. 앞으로도 시즌 2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 작가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산동에 거주하시면서 다음 웹툰 대나무 숲에서 알립니다를 연재하고 계신 황장래 작가님과 이야기 나눴고요.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진행에는 박세솜, 기술의 김진숙이었습니다.